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한 지진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져 지금까지 60여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여진으로 주민 5만 7천여 명이 대피한 상태인데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추가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던 화물 수송기와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민간 항공기에 탔던 370여 명은 빠른 대처로 모두 탈출에 성공했지만 수송기 탑승자 가운데 5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에서 일어난 LPG 충전소 폭발 사고는 가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누출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벌크로리 차량으로 옮기면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작업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기존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나이를 8급 이하와 같도록 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범죄자 처벌 조항이 바뀌면서 아동 성범죄와 같이 중대 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최대 9개월 동안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저녁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소속 민항기가 활주로에 있던 화물 수송기와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에 탔던 370여 명은 다행히 모두 탈출했지만 수송기에 탔던 인원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머리를 처박은 여객기 창문 사이로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창문 몇 개에서 보이던 불길은 오래전에 비행기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 토세공항에서 출발한 일본항공군에선 516편, 오후 5시 40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진이 발생한 니카타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은 수송기 MA722편입니다. 이 충돌로 두 비행기에 모두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 12명 포함해 민항기 탑승자 379명은 슬라이더 등을 타고 모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수송기에서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海上保安庁の飛行機につきましては、機長が1名、脱出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5名につきましては死亡が確認されたと、このように報告を。 일본 경찰은 민항기 탑승자 가운데서도 부상자가 10여 명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항공 전문가의 말을 빌려 사고 원인은 민항기가 착륙하던 활주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진입했거나 아니면 민항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네다 공항 활주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항공편 다수가 결항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하네다로 가려던 우리 국적기도 결항하거나 나고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가서 나리타로 티켓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네다가 다시 복귀가 될지 어쩔지 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하네다 공항 폐쇄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대체 수송편 마련 등 승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착륙 직후 불길에 휩싸인 여객기에는 400명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은 연기가 가득 차 지옥 같았지만 공포를 이기고 침착하게 탈출하면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 비행기 한 대가 땅에 닿는 순간 불길과 함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은 비행기는 활주로를 그대로 내달립니다. 여객기가 착륙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입니다. 機が多分こう滑走路から避けて横に入ったような衝撃があって、で 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
비행기 안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연기가 기내를 가득 채우고 창문 밖에는 시뻘건 화염이 날름거립니다. 뒷부분에서 시작한 불이 비행기 전체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 그 사이 목숨을 건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피용 슬라이드를 통해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自分たちが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でもあと少し遅かったら危なかったなぐらいですね。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이겨낸 승객과 승무원들의 침착함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앞서 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한 강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진이 계속되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주민 5만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모습입니다. 강진으로 인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의 잔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펼쳐져 있고 7층짜리로 보이는 빌딩은 그대로 쓰러진 채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주택가의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주택들은 지붕만 보인 채 완전히 내려앉았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잔해 사이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깔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와지마시의 경우 강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해안가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仕事でね、家にいなかったんですよ。で、もしいれば多分危なかったと思います。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추가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이 밖에 이시카와현에서는 32,9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일상 속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조와 지원을 위해 자위대와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노토반도의 경우 뱃길을 통한 물자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강진이 발생한 지 만 이틀이 지났지만 여진 우려와 함께 충격도 여전합니다. 지진 발생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채만한 쓰나미가 해변 주택 단지를 덮칩니다. 방파제를 훌쩍 넘긴 성난 파도에 주택과 차량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海啸最大可能会达到5米，所以我们就开车拼命地往大海的相反方向跑。 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황급하게 고개를 숙인 채 땅으로 엎드립니다. 4, 5m 높이의 석등이 무너질 듯 휘청거리고 나무까지도 미친 듯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정 연휴를 맞아 이시카와 인근 도야마 신사를 찾았던 외국인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Finally, when the priest came out and said, run, and basically everybody just started running. 지진 여파로 고속철도, 신칸센 운행도 지장을 받으면서 연휴 귀성객들도 적지 않게 발이 묶인 상황. 재난 발생 이틀째를 맞아 지진 지역 주민들은 절망감과 여진의 공포에, 그리고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행여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全ての壁も落ちちゃって中が散乱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も壁も落ちて隣の部屋全部見えてるのでむき出しでも住めないと思います。 YTN 서봉국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도로 위에 깔려 서서히 밀려옵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차량이 멈춰섰고 잠시 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충격은 마을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충전소 앞 모텔은 외벽에 금이 가고 일부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주택 3채가 모두 불에 타는 등 14채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차량 14대도 불에 탔습니다.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쉬는 시간인데 뭐 얼마나 큰 소리를 지금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났어요. 2번을 그냥. 사고가 난 LPG 충전소는 가정용 LPG를 포함해 부탄 30톤, 프로판 50톤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부터 소방과 경찰,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이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폭발 전 충전소 가스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벌크롤이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긴급 차단 밸브는 차단을 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차량에서 누출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떻게 가스가 누출됐는지 또 어떻게 화재로 이어졌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충전소 직원의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무인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켰던 인도가 새해 첫날 블랙홀 등 천체 연구용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현지 시간 1일 남부 우주기지에서 X선 폴라리미터 인공위성 엑스포셋을 쏘아올려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2개의 관련 장비를 탑재한 엑스포셋은 앞으로 블랙홀, 중성자성, 은하계 핵 등 천체 물체에서 발산되는 X선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천체 연구용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인도가 2번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 2021년 해당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정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원자로가 정지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는 어제 오전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해 원자로를 낮은 출력으로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핵분열 부산물로 핵분열 반응을 저하하는 핵종인 제논이 원자로에 쌓여 결국 원자로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논은 원자로 출력을 높이면 사라지지만 신한울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앞둬 남은 핵연료가 많지 않은 상황 탓에 출력을 다시 높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은 오는 6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최대 3차례 지원할 수 있고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자연계 수험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원서 접수 당일 경쟁률과 수시 모집에서 이월된 충원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대학과 학과를 안정과 적정, 상향 지원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 입시부터 전공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는 인원이 대거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최대 정원의 25%까지 통합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혁신 사업의 핵심으로 입학 후 전공을 결정하는 자유전공 선발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공 선택권이나 학과 개편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던 것과 달리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수도권 57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 거점대학은 정원의 최소 5%에서 많게는 25%까지 자율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전공 선발 비중을 더 늘립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시안은 두 가지입니다. 모집 정원의 일부나 전체를 자유전공으로 뽑은 뒤 보건의료나 사범계열을 뺀 모든 학과 가운데 원하는 전공을 고를 수 있게 보장하거나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뒤 그 모집 단위 안에서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길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과 개편 시 인센티브 비율도 20%포인트씩 증액할 생각인데 대학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교육과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해왔습니다. 6월엔 관련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학문 융합의 시대입니다. 인문학과 신기술이 결합할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융합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대상 대학 대부분이 자유전공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뒤 전공을 선택할 때 인기 학과로만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인기 학과의 경우 폐과 위기까지 몰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교육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기존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인사처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를 8급 이하와 같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가가 시행됩니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소통과 공감, 헌신과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으로 전면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평가 역량 등이 조정 적용됩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며 교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교사를 포함해 12만 명이 나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며 서명까지 했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교사들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해 숨진 교사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대규모 집회에 나서며 공분했지만 무엇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평소 숨진 교사를 잘 알고 지낸 동료와 학부모들에게 추가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서희초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서희초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서 거리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나왔고요. 지난 8월 교사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이 순직 인정 절차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의는 자료가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을 위해 동료 교사와 학부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과 동시에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이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결국 자살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경찰은 교사단체가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관련 내용을 올린 2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가운데 일부는 다음 주쯤 송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를 넘겼지만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무엇도 해결된 게 없다는 교사들은 학교 앞과 경찰서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해부터는 아동 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최대 9개월 동안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진 범죄자 처벌 조항을 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신상공개 결정 이후에도 언론 앞에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너무 달라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은 빠졌고 미성년자는 아예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범죄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도 기존 손목시계형보다 더 휴대하기 편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가 마약류 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문진표 결과에 따라 연간 1000여 명에 대해서만 마약 검사를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 기준으로 한 해 26만 명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대상 약물도 현재는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초 등 5종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돼 검사 항목은 모두 7종으로 늘어납니다.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이나 장애인 지원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성년 후견인이나 마약류 중독자 또는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서비스 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놀라신 분이 많을 텐데요. 만약 가정에서 이런 가스 누출이 확인된다면 LPG의 경우 바닥에 가라앉으므로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고 빗자루 등으로 천천히 쓸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인 LNG는 반대로 천장에 모이기 때문에 부채질하듯 환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 전자기구를 작동하면 스파크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